하재송 전문노펌 법무인 금성의 김동구 변호사입니다. 김호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방과 경찰의 화재 조사 결과가 다른 경우 화재 전문 변호사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남양주시 소재 대형 비닐하우스에서 화재 발생해서 인근의 식품회사로 연수 확산돼서 거액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식품회사 대표님께서 저희 로펌에 사건을 의뢰했는데 식품회사 대표님께서 오실 때 소방의 화재 현장 조사서와 경찰의 화재 감시 결과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화재 조사 결과는 발화 지점, 발화 원인이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연소 피해를 입은 식품회사로서는 최초 발화 지점인 비닐하우스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 발화 지점이 비닐하우스 공터나 비닐하우스여야 되는데 지금 경찰의 최초 발화 지점은 그 도랑의 둔덕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큰 문제에 봉착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들이 소방과 경찰의 화재 조사 결과가 어떤가 그걸 한번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소방의 화재 조사 결과에 의하면 발화 지점을 자재 창고와 농막 사이에 그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를 지금 발화 지점이라고 판단하고 발화 원인은 그 공터에서 쓰레기 소각 등 인적 부주의에 의해서 불이 났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에 경찰은 최초 발화 지점을 그 공터가 아닌 공터로부터 20m 이격되어 있는 또랑 둔덕, 개울가의 둔덕에 있는 이끼나 건초 등이 덮여 있는 곳을 발화 지점이라고 판단하고 발화 원인은 미생물의 발화열에 의한 자연 발화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연소 피해자인 식품회사로서는 만약 최초 발화 지점이 도랑의 둔덕이라 하면 비닐하우스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고 비닐하우스의 공터에서 최초 발화가 났다라고 하면 그러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로서는 최초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한 과정을 한번 저희들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에 있는 화재조사 전문가에게 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최초 발화 지점은 비닐하우스 공터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발화 원인은 비닐하우스 공터에서 무슨 원인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불티가 바람에 날려서 농막에 착화됐고 농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화재가 이렇게 연소 확산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로서는 법원에 감정 신청을 했고 법원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소방과 그 민간 화재조사 전문업체의 사감정과 같이 발화 지점은 비닐하우스 공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신 발화 원인은 알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비닐하우스 소유자로서는 자기들이 패소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탄핵하고 이러자 법원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전문가인 화재조사 전문가인 전문심리위원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전문심리위원회 의견서까지 받게 됐습니다. 전문심리위원회 의견서에 의하면 최초 발화 지점에서 경찰이 지적한 도랑의 둔덕은 배제를 시키고 소방에서 판단한 비닐하우스 공터에서 발화됐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전문심리위원이 도랑의 둔덕을 발화 지점에 배제한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초 발화 지점이려면 그곳에 연소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둔덕에는 그 잡초를 억제하기 위해서 비닐을 씌워놨는데 씌워놓은 그 비닐이 이 사건 화재에 의해서 이렇게 전부 다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잔류해 있다.
이거는 발화 지점이 아니다라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공터를 발화 지점이라고 판단한 거는 200m 떨어져서 설치된 거지만 CCTV 영상에 최초 연기의 흔적들이 다 사진에 촬영돼 있고, 그 다음에 직접 감정인이 그 화재 현장에 와서 연막탄으로 그 연기가 어떻게 발현되고 어떻게 상승되는지 이걸 다 실험한 결과까지를 종합해서 발화 지점은 공터라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재판부는 결국 이런 감정인의 감정서,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등을 토대로 처음 소방이 조사한 것처럼 최초 발화 지점은 비닐하우스 옆 공터라고 결론을 내렸고, 발화 원인은 부주의 요인에 의한 발화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최초 발화 지점이나 발화 원인에 관해서 서로 상반된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에 대법원은 동일한 감정사항에 관해서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서로 다른 모순되는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에 보완 감정이나 증인 신문, 사실 조회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일단 먼저 정확한 감정 의견이 도출되도록 한 뒤에 이를 토대로 사실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된 감정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증거 신청을 통해서 법원이 상반된 감정 결과 중에 과연 어떤 쪽이 더 신빙성이 높은가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금성화재소송센터, 저희가 민간화재조사기관의 사감정 결과를 제출하고 소방, 경찰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고, 그 이후에 법원 감정 신청,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신청 등 다양한 증거 방법을 통해서 최초 발화 지점이 어디인지, 발화 원인이 무엇인지 입증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방대한 증거 자료를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통한 재판부에 대한 프리젠테이션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 금성화재소송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화재 사건에서나 화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감정 결과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 적극적인 입증 절차를 통해서 최초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을 적극적으로 입증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특히나 화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